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밤사이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제주 북부 지역에 올 들어 세 번째, 동부 지역에는 두 번째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제주시의 최저 기온은 26.2도, 성산 25.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었습니다. 서귀포와 고산은 24.8도와 24.9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제주 북부와 동부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열대야도 계속되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잇따르면서 현재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도지사가 최근에 JDC 이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제주도가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 JDC가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견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관 논의가 시간이 걸린다면 당장 도의회의 견제를 받도록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도의 협의 기능 강화라든가 도의회도 어떤 견제를 어느 정도 받는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든 결국적으로 JDC도 도민을 위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 제주도는 JDC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논란이 있는 만큼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도민들한테 진정 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가 투자가 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연관시켜서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이미 5단계 제도 개선에서 반려된 데다 도내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아니면 어떤 JDC의 어떤 이익 보장을 위한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도의원 정수조정과 교육위원 존폐를 제도 개선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제주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에 제주 지역 집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최고 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아파트. 제주 지역에서는 5년 만에 분양되는 500세대 이상 단지형 아파트이다 보니 무려 3만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파트값이 오르자 한 사람이 10여 채씩 사들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제주도의 정책으론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요가 몰리는 단지형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불황이나 호황과 관계없이 아주 주거 기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분양주택에 대한 것이 그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만 지금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을 도입하고 자연 녹지를 관리 보전 지역으로 묶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보전 지역 자체를 우리 특별법 개정을 해서 우리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등급 부여를 하고 가용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관리 보전 지역에서 주택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제자유도시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유동적인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한을 가져오자. 행사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어떤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제주도의 단기 대책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한라대학교의 복수학위 효력 논란과 관련해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라대 졸업생 40여 명은 스위스 호텔 학교의 복수 학위를 취득하느라 전공 수업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라대는 지난 2009년부터 스위스 호텔 학교와 복수 학위 과정을 진행해왔지만 최근 본교 졸업장과 다른 데다 스위스 정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던 잠수부가 작살총을 발사합니다. 스킨 다이빙을 하면서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는 신종 스포츠인 스피어 피싱입니다. 스피어 피싱 동호 회원인 39살 이모 씨 등 2명은 비양도 앞바다에서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도항선을 타고 한림항으로 들어오다 주민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그 다금바리 같은 거 이런 종들이 좀 요즘은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다로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고기가 거의 자원들이 고갈된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씨를 몰려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체 불문. 이들은 작살총을 이용해 뱅에 덮는 물고기 2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민이 아닌 사람이 그물이나 낚시가 아닌 도구로 물고기를 잡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호 회원들이 검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많죠. 일반인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반인 속에 동호 회원도 있을 것이고 그 신분을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54살 고모 씨 등 2명은 제주해양 방파제 앞 200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낚시를 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항만 경계에서 낚시를 할 경우 충돌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대학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57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건설업자 54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국제대 총장 직무대리였던 지난 2012년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임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동산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주에 서귀포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침수됐던 농작물이 죽어가는 바람에 밭을 갈아엎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펼쳐진 푸른 콩밭. 곳곳에 중장비로 파헤쳐 놓은 것처럼 여러 개의 길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전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 어린 콩을 덮친 겁니다. 물길에 쓸려가지 않은 콩들도 잎이 누렇게 변해가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콩밭에는 콩잎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침수로 뿌리가 약해져 잎마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싹이 튼 기쁨도 잠시. 농민들은 한 달도 채 안 돼 밭을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종작 보기도 힘들지만 다시 파종을 한데도 너무 늦어가지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대체작물로서 메밀을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 농작물로 푸른빛을 띤 들판에 유독 한 곳만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고구마가 유실되거나 뿌리채 뽑혀버린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고구마들도 잎이 시든 채 축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은 이거 고구마가 사실상 보면은 왕성해서 줄거리나 뿌리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끄서버리면은 아주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제주도는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토사 유실이나 병해충 등 2차 피해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항 탑동 매립지의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한 방파제 공사가 제주신항 개발을 위해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1월 탑동 방파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지 4개월 만에 방파제의 위치와 높이를 신항 계획에 맞춰 변경하는 바람에 설계 비용 20억 원을 낭비하고
환경평가 절차도 위반했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시의원이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에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 변호사가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수 MBC 김종태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여수시의회 노승기 의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달 22일. 여수수산인회관 건축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여수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의 경우 의원 자격정지에 해당돼 노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고 이후 일주일 이내에 형이 확정되지만 노 의원이 이 기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어쩐 일인지 의원직 상실 다음 날인 지난 1일 여수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한마디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의원 행세를 한 셈이 됐는데 의회는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인재나 공문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이 알 수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않고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노 의원은 항소 기간 변호사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의원직 상실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오후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의원님 어쩔까요? 이게 지금 항소가 안 돼 있습니다. 항소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안 했다는 것이죠.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여수시 의회는 바빠졌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상임위원장도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의원 전체 판도도 더불어민주당이 9석으로 한 석 줄어들음에 따라 12석의 국민의당 영향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네, 밤사이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해가 진 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아침 출근길도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면서 푹푹 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에는 오랜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6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어제 더위가 잠시 주춤했던 남부 지역은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5도 내외에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후연 방무가 낀 곳도 있어 장거리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30도로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재개될 예정이었던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제주항의 선석 부족 문제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어제 저녁 부산항을 출발해 오늘 아침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카페리 여객선의 운항이 오는 27일로 일주일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항의 선박 저반 시설이 부족해 6부두와 7부두의 저반 시설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을 선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차기 원장 공모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원장 추진위원회는 최근 응모자 4명을 상대로 면접 심사를 치렀지만 1명은 불출석했고 나머지 3명은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제주대 교수로 복직하는 김일환 원장이 8월 말 물러날 예정이어서 업무 공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 677건 가운데 도내 렌터카 업체가 20%를 차지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피해 신고 중에는 예약금 환급과 대여 요금 정산 거부가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0%, 보험 처리 지연이나 거부가 14% 순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교실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학생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3%가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폭행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4.4%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도 5.7%로 1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제주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은행의 직원 1인당 대출금은 72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0% 늘었습니다. 이는 국내 은행의 평균 증가율인 9.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